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2명 늘어 국내 총 확진자는 1,512명입니다. 자, KBS 재난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성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방역당국이 발표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12명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32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3명 증가해 모두 214명이 됐습니다. 격리자 수는 3,000명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추가로 격리 해제된 환자가 125명 늘었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의 추세를 보면 이제 50명 이하 수준이 정착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나흘 연속해 5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제 추가 확진자는 검역 과정에서 18명이 나와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8명, 대구, 경북이 합쳐서 5명입니다. 지역별 비율을 하루 단위로 분석했을 때 붉은색이 수도권, 녹색은 대구, 경북, 회색은 그 외 기타 사례입니다. 녹색의 대구, 경북 지역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수도권도 다소 줄었지만 오늘은 기타가 크게 늘었습니다. 검역, 즉 해외 유입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네, 말씀하신 그 해외 유입 확진자도 계속되고 있죠. 네, 최근 2주 동안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면 해외 유입과 관련된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나 됩니다. 이 숫자가 수도권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이나 요양병원이 뒤를 이었고 조사 중이거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는 3% 정도입니다. 해외 상황은 여전히 매우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계속 가파르게 상승해 50만 명을 넘었고 전체 확진자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유럽에선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가 각각 15만 명 수준에 이르고요. 일본도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환자 수가 감소할수록 이른바 조용한 전파를 찾아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대규모 예배나 집회가 우려되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니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긴장을 늦출 단계는 아닙니다.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안심밴드라는 추적 장치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5만 6천여 명. 상당수가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앱을 깔았지만 이를 집에 놓고 나가면 무단 이탈을 파악할 방도가 없습니다. 나오시면 안 돼요. 전염이 되시잖아요. 나오시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격리 조치 위반자만 100명이 넘는 상황.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하거나 담당자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안심밴드를 자가격리 앱과 연동하고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밴드를 훼손, 절단해도 즉시 통보됩니다. 정부는 조속히 준비를 마치고 2주 안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인권 침해 최소화 또 인권 친화적으로 소목의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심밴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얼마나 동의할지 미지수입니다.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 찍기가 될 수도 있고 동의를 한 사람과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앱에는 동작 감지 기능도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한두 시간 동안 스마트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또 하루 2번 정해진 시간 외에 불시에 한 번 더 전화 확인을 하고 격리 장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을 오는 15일 총선 투표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한 가운데 투표 관련 방역 지침이 오늘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5일 총선 투표에 참여할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침에는 일반 유권자들과의 동선 그리고 시간대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또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봄철 나들이 인파도 늘어나고 있고 또 교회 부활절을 맞아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늘 것으로 예상돼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2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12명입니다. 신규 환자 중에는 해외 유입이 24명, 지역 발생은 8명입니다. 특히 검역 과정에서만 18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명, 경기 4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만 8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또 경북에서 3명, 대구 2명, 충남에서도 1명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214명으로 치명률은 2.04%입니다. 완치의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모두 7,368명으로 완치율이 70.1%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최근 신규 환자 증가세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부활절과 나들이철을 맞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거룩한 부활 주일이지만 집합 예배는 자제하고 온라인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한 일치의 시간 가지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주말보다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가 10% 정도 늘어 전체 교회의 3분의 1 정도가 현장 예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예배에 참석한 교회 관계자와 신도 모두를 고발하고 벌금 300만 원씩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가 자가격리자를 오는 15일 총선 투표에 참여시키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투표 방안과 방역 지침이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지침에는 일반 유권자들과의 동선, 시간대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대구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요양병원과 해외 유입 환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 우려가 있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종영 기자,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5명입니다. 대구 2명, 경북 3명인데요. 대구에서는 그제 추가 확진자 0명을 기록한 이후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파티마 병원 환자와 해외 입국자 각각 1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예천군 주민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사흘 동안 11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완치 환자는 계속 늘면서 지금까지 완치율은 대구가 79.8%, 경북은 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소규모 시설, 해외 입국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제와 어제 이틀간 관내 1,300여 개의 유흥업소를 점검한 결과 90.2%인 1,200곳이 휴업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대구 중구의 한 클럽은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적발돼 해산 조치하고 오는 19일까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집합 예배를 진행하는 관내 363개 교회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이 지켜지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세계에서 가장 많아졌습니다. 유럽에서는 확진자가 8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스페인은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송영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는 10만 8천여 명,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이 미국에서 나온 셈으로 지금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이탈리아보다 많아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확진자 수로도 지난달 26일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내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주에서는 1일 사망 증가폭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You can see that the number is somewhat stabilizing, but it is stabilizing at an horrific rate.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수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하루 만에 5,2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9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반면 하루 사망자가 500명대로 떨어진 스페인에서는 일부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그동안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됐던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 등의 출퇴근을 현지 시간 13일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오밍주의 연방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승인하면서 미국 50개 주가 모두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CNN 방송은 전염병으로 미국 전체 주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역 주민 보호 활동에 연방정부의 재정이 지원되며 현지 공무원에게는 주민을 보호할 비상 권한이 부여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99명, 무증상 감염자가 63명이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97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중국 역외 유입 환자 수는 1,28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 환자와는 별도로 핵산 검사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자는 63명 늘었습니다. 이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은 12명입니다. 현재 의학 관찰을 받는 무증상 감염자는 1,086명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2,052명이며 사망자는 3,339명입니다. 홍콩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명이며 사망자 수는 4명입니다. (4.15)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은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오늘 격전지 곳곳에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수도권 위주 격전지 막판 지원에 집중합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기록적 사전투표에 감사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두려워하겠다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공주와 보령을 찾아 지원 유세를 합니다.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질병관리와 아동 성착취 처벌 등 각 후보들의 1호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더불어시민당은 국민과 더불어 함께 변화를 직접 만드는 정당입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미래통합당 역시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 수도권 표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통합당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 지역 출마 후보들이 모여 대국민 호소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기관차가 위기를 가속화하는 페달을 밟게 할 수 없다며 정권을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가 180석을 얻겠다. 국민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지요. 이러한 무도한 정권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면서 통합당을 믿고 기회를 달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민생당도 서울과 경기 지역 등을 돌며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고 정의당은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 후보들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국토 종주 12일차에 접어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개혁 정당으로서 이번 비례정당 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로 27%의 표가 결정돼서 이제 남은 건 본투표입니다. 앞으로의 판세를 두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세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과반을 넘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먼저 지역구. 아슬아슬한 접전 지역에서 모두 패배한다고 해도
최소 130석은 당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17석을 내다봅니다. 이것만 해도 거의 과반인데 박빙인 곳 수십 곳 중 몇 군데만 이겨도 과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보 진영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민주당이 몸 조심하느라 소극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압승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80석이면 국회 선진화법 벽을 넘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황당한 소리에 대해서 뭐 거기에 답할 게 뭐 있어요? 그 뭐를 근거로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봐요. 통합당은 동시에 여권 압승이라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전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장은 범진보 180석 예측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섬찟했다면서 현실이 되면 실정이 계속되고 권력의 칼춤이 예상된다며 견제의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집권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공작과 술수를 다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사전 투표 기간 투표소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승합차 뒤에서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승합차 운전자가 유권자들을 태우고 수차례 사전 투표소를 드나들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덜미를 붙잡힌 겁니다. 선관위 직원이 차량 블랙박스를 요구하자 멈추라고요! 운전자는 직원을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가 유권자에게 투표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 행위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승합차 운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붙잡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전 투표소가 설치됐던 주민센터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배부 업무를 했던 사무원이 발열 증세를 보여 일찍 문을 닫은 겁니다. 해당 사무원은 그제부터 이 투표소에서 근무했는데 어제 오후 미열 증세를 보여 자가격리됐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인시 선관위는 직원의 발열 증세가 나타난 직후 투표소를 소독한 후 이 투표소를 방문한 주민들을 인근 투표소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찍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려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틀어진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을 거부해서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류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13% 올려주겠다고 한국으로선 최선의 제안을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 로이터 통신이 미국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이 총선을 앞두고 13%, 우리 돈 1,350억 원 인상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폼페이오 국무장관, 에스퍼 국방장관과 논의 끝에 거부했다는 겁니다. 협상에 밝은 우리 정부 관계자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13% 인상안을 제시한 게 맞다면서 한미 실무협상단 간에는 이미 합의안까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협상안을 틀었다는 뜻입니다. 협상안을 거절한 뒤 에스퍼 장관은 다시 한번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 타결을 종용했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인상률을 갖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미국과 협의를 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한국 총선 전에는 물론 여름을 넘어 11월 미국 대선까지도 타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의식해 요구액을 낮추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핵심 당국자는 우리 정부 역시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밝혀 협정 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집회 대신에 안산을 출발해서 광화문까지 노란 차량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공원 옆 주차장에 모인 차들, 군데군데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행진에 참여하는 차들입니다. 아직도 상처가 다 치유되지도 않은 채로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참가자들은 차량 안에서 체온을 재고 저마다 차량 앞뒤에 노란 스티커와 함께 노란 깃발을 꽂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온 참여자도 눈에 띕니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하게 되었고요. 세월호는 또 저희 아이들한테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모두 182대의 차량이 공원을 출발해 행진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자 모독을 중단하라. 국회 앞을 지나면서는 최근 막말 사태를 규탄했고 검찰청 앞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렬로 선 노란 차량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광화문 광장. 광장에는 이들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난 날을 기려 4시 16분 마지막 경적이 울렸습니다. 광화문이 원래 예전부터 되게 이제 세월호 때문에 많이 여기서 시위도 하시고 하셨던 공간이잖아요. 좀 더 그게 더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올해도 광화문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컴퓨터나 TV 등을 이용한 온라인 계약은 다음 주를 지나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차례로 진행됩니다. 학부모들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말이 서툰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우리말과 글이 서툰 어머니. 개학 연기로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집에서 하는 자율학습 과제를 챙겨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말 수능으로서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지도할 수 없어요. 무슨 문제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설명해 줄 수 없어서 좀 어려워요. 곧 다가올 원격 수업은 새로운 걱정거리입니다. 아이는 한국어는 잘하지만 엄마로서 컴퓨터 활용 수업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어려워요. 컴퓨터 쓰려면 로그인 하는 거, 비밀번호 서치하는 것도 어려워요. 학교도 다문화 학생 원격 수업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이런 유형이 좀 그럴지? 다행히 이 학교는 몽골 출신 학생이 많아 전문 강사가 있지만 강사가 없는 곳은 직접 담임 교사와 학부모가 소통해야 됩니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이 궁금증이 생겨도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들이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중고를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약 14만 명입니다.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이 아닌 학교 수업에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업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그러지 않아도 언어 발달이 늦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따라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좀. 교육부는 한글 교육 콘텐츠와 다국어 안내 등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정일수록 원격 수업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자원봉사자들을 일선 교육 현장에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IT기기 사용에 능숙한 청년 자원봉사자 200명을 모집해 오늘부터 24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스마트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에 스마트기기 사용 방법과 원격 수업 접근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강원 산지는 계절이 다시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태백의 모습인데요. 4월의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면서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현재도 강원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고요. 강원도와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는 20cm의 많은 양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은 10에서 50mm, 영남과 제주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겠고 또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에서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7도, 대전 17도, 광주, 대구가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서 최고 4에서 6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오늘 너울성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선거 날인 수요일에는 전국에서 구름만 많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2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